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꽤 긴데 또 녹화를 안 하고 거의 한 3, 40분 동안 혼자 떠들었어요. 배터리가 지금 40%가 카메라가 또 40%가 달았는데 아유, 목도 마르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조금 쉬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카메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요 카메라가, 자,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쓰는 카메라인데 GFX50R 바디예요. 후지 중형 카메라인데 요게 이제 뭐 완전한 중형은 아니고 뭐 중형에서 조금 이제 센서가 작은 그런 카메라죠. 35mm 카메라에 비해서는 이제 센서 크기가 한 1.7배, 1.7배 정도가 커요. 자, 그래서 요 카메라를 제가 작년 한 8월, 9월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웬만큼 손에 다 익었어요. 촬영도 뭐 영상에서는 거의 이제 장노출 촬영할 때는 이제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가끔씩 뭐 본식이나 뭐 돌스냅이라 이렇게 행사 촬영할 때 또 야외 웨이팅도 찍어보고 이렇게 이제 찍어봤어요. 근데 또 그런 사진들은 또 상업 사진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매일 샘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장노출인데, 오늘은 뭐 이게 나온 지가 카메라가 2년이 됐기 때문에 이 제품 뭐 스펙을 쭉 줄줄이 이제 나열하는 것보다 뭐 스펙 같은 거야 또 찾아보면은 또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좋은가,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이나 장노출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풍경이나 장노출 찍으신 분들은 여건이 좀 되시면은 이 카메라를 구입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저도 써보니까 아주 다른 카메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중형 카메라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요건 이제 소니의 A7C죠. 자, 카메라가 아주 작죠. 요건 이제 소형 카메라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일반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카메라 OD 마크 4.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크기가 좀 크니까 이건 중형 카메라.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1DX 캐논에서 이제 플래그십 바디죠. 자, 이제 크기가 좀 크죠. 그러니까는 요건 중형, 요건 뭐 대형 카메라. 요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채널을 꾸준하게 보시고 사진에 입문하신 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껄껄껄껄 웃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소형, 중형, 대형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카메라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센서가 있죠. 센서가. 자, 요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센서를 가지고 소형, 중형, 대형 카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뭐 1DX 이런 카메라들은 사실 크기는 엄청 많이 차이가 나죠. 작은 카메라지만은 크기는 똑같이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35mm. 그러면은 소형, 중형 카메라를 뭘로 나누느냐, 센서 크기로 이제 나눈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필름이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필름이 잘 보이죠? 자, 여기 이제 TMS 100 필름인데, 요건 이제 흑백 필름이에요. 그래서 요게 35mm 필름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일 작아요. 자, 이제 필름 크기가 보시면은, 자, 우리 예전에 뭐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신 분들은 필름을 그래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요런 이제 필름 카메라를 이제 많이 썼으니까 사진 찍고 와가지고 뭐 일회용 카메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진 현상소에서 사진을 이제 현상하고 필름 받아가지고 앨범 뒤쪽에 끼워놓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요게 35mm 필름, 제일 작은 소형 필름이에요. 그래서 요 필름이 들어갔던 카메라들을 다 소형 카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이제 절단을 해가지고 보면은 필름 면적이 이제 요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크기의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A7C나 뭐 1DX나 OD 계열이나 뭐 소니, 니콘도 다 마찬가지죠.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카메라들은 다 요 정도 크기가 센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의 센서가 들어가는 거를 모두 이제 소형 카메라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뭐 캐논 같은 경우는 1.6 크롭이고
뭐 소니나 뭐 이런 니콘이나 이런 1.5배 또 크롭이 들어가죠. 거긴 또 크롭 센서. 그럼 요거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크롭이라 그러고, 풀 프레임은 요 필름 크기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필름 크기 그대로 해가지고 풀 프레임 카메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중형 카메라는 이제 어떠냐? 중형 필름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이제 필름이 들어가죠. 요게 이제 중형 필름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필름을 쭉 펼쳤을 때는 요렇게 롤로 들어가요. 요것도 지금 필름을 딱 절단을 해 놓은 거죠. 원래는 요렇게 쭉 긴 필름인데, 중형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케이스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렇게 쭉 필름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감겨 있어 가지고 쭉 길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중형 카메라마다 뭐 32mm 같은 경우는 보통 옛날에 나왔던 이제 뭐 올림푸스나 이런 카메라 중에서는 요 필름 한 장을 가지고 또 두 장을 나눠서 쓰는 그런 카메라도 있었는데, 올림푸스 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 필름 카메라가. 근데 이제 중형 같은 경우도 이 필름 사이즈를 여러 개로 잘라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마미야 RB 67이에요. 왜 67이냐? 그럼 이제 필름이, 중형 필름은 이렇게 이제 쭉 롤로 펼쳤을 때 이쪽에 면적을 보면은 요게 6cm예요. 6cm에다가 7cm를 잘라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죠. 카메라에 이제 수강 면적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7 필름 포맷.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612가 되겠죠. 6cm, 12cm 필름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형 카메라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고 또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사진관에서도 정말 이제 많이 쓰던 카메라예요. 크기도 꽤 크죠, 중형이. 자,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필름 사이즈가 67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 필름이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필름기 맺혀서 이렇게 이제 찍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612 카메라인데, 요것도 이제 중형 필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형 카메라인데, 자, 여기 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꽤 크죠? 여기서 요만큼이 필름이 쭉 찍히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필름이 있죠? 필름이, 자,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돌아와 가지고 요만큼이 필름이 찍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 그런 것들은 뭐 67이 됐던 612가 됐던 뭐 617이 됐던, 또 핫셀에 66 포맷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조금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뭐 503 시리즈 그런 카메라들. 그래서 필름이 요런 이제 중형이 들어가는, 중형 필름이라고 하는 요런 필름들이 들어가는 걸 다 중형 카메라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대형 카메라를 한번 알아봐야죠. 자, 대형 카메라는, 자, 필름이 좀 크죠. 자, 여기 잘 보이게 흰색을 뒤에 대서,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건 이제 필름인데 칼라로 보이죠? 요건 슬라이드 필름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는 제가 여기 이제 지나 P2라는 카메라로 촬영한 건데, 요거는 이제 대형 카메라예요. 그래서 필름도 좀 전에 자, 중형의 67 포맷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3배 이상 크죠. 자, 그래서 요런 필름 같은 경우는 좀 전처럼 이제 35mm나 중형 필름처럼 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장씩 이렇게 이제 시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형 카메라 촬영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필름 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쭉 열면은 여기 안에 필름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자, 쭉, 자, 요런 이제 필름이 한 장씩 요 홀더에 넣어가지고, 자, 앞에 뒤에 한 장, 두 장씩 낄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암실이나 아니면 암백에다가 이제 쭉 홀더하고 필름을, 뭐 필름이 보통 이제 이런 박스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빛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암백에다 이제 이걸 두 개를 넣고, 뭐 홀더마다 이렇게 한 장씩 눈을 딱 감고 이제 장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제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단을 하고, 이제 카메라에 붙여서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한 다음에는 표시가 나게, 자, 흰색으로 되어 있었죠. 이쪽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놓고 현상소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뭐 내일 촬영을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홀더를 10개 뭐 5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형 카메라를 이제 어깨 메고, 또 뭐
큰 이제 진압 히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케이스로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꽤 무거워요. 그런 거 이제 들고 이제 촬영을 하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35mm하고 비교해 보면은 필름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대충 봐도 제가 봤을 때 대충 봤을 때도 한 10개 이상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필름은 대형 카메라 중에서 제일 작은 필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는 이제 45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35mm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66, 612, 67 뭐 이런 거, 요건 이제 여기까지는 단위가 센치예요. 그래서 뭐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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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cm, 6cm, 12cm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필름 사진 카메라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5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치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4cm, 5cm가 아니고 4인치, 5인치예요. 그래서 센치로 이제 자를 재보면 한 10cm, 12.5cm, 12cm 정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형 중에서는 제일 작은 필름이다. 그래서 요거 위에는 뭐 8 곱하기 10, 그 다음에 11, 14 그런 사이즈의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5mm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휴대성 때문에 만들었죠. 가지고 다니고 쉽고, 필름을 갈아 끼기 쉽고, 또 촬영하기도 쉽고. 근데 이제 화질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보통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 거리 스냅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다 35mm 카메라 찍었는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포트레이트 찍거나 뭐 풍경을 좀 제대로 찍거나 이런 분들은, 엔젤 아담스 같은 경우도 이 대형 카메라를 정말 많이 쓰고, 엔젤 아담스 작업하는 사진 같은 거를 보면은 보통 뭐 4호나 11인치 이런 카메라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은 판형이 깡패다 뭐 이제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도 이제 상업 사진가들이나 풍경 사진가들, 끝없이 아주 고품질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대형 카메라를 써가지고 사진의 퀄리티나 품질을 아주 끝까지 이제 올리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35mm 요런 이제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는 필름, 요 센서들은 소형 카메라,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형 필름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를 모든 카메라들을 이제 중형 카메라라고 하고, 또 요런 이제 대형 필름, 시트 필름, 요건 이제 대형 중에서 제일 작다고 했지만 요것도 꽤 큰 면적이에요. 그래서 요런 필름 이상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대형 카메라라고 한다. 카메라 크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은 커뮤니티나 뭐 카페나 이런 데 이제 모여서 뭐 사진은 화질이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진짜 화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대형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요 사진이, 요 카메라가 1900년대 이제 초에 만든 카메라인데, 조지 레이몬드 로렌스라는 사람이 발명을 한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자꾸 귀엽죠. 주머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크기로 해가지고 디자인도 아주 심플하고 아주 그냥 미니멀리즘 하면서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 이제 조그만 애기가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카메라인 것 같아요. 뭐 사진 한 장 찍는데 지금 몇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죠? 자, 이 카메라가 1900년대 초에 이제 만든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 무게가 한 600kg 정도, 한 600kg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움직이고 그러려면은 보통 이제 15명이 붙어가지고 움직이고 설치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좀 있어서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냥 등에다, 어깨에다 이제 둘러매고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되는데, 이 뭐 힘들다고 여기 이제 시카고예요, 시카고. 미국 애들인데, 얘네들은 햄버거나 이런 거 먹고 힘이 없어가지고 고추장을 못 먹어가지고 요런 카메라, 소형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옮기는데도 15명씩 붙어가지고 마차에서 이제 이렇게 옮겨 싣는 장면인데, 뭘 이런 거를 마차에다 이렇게 옮겨 싣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그러는지. 그죠? 고추장 먹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그냥 한번 이제 올리고 혼자서 이렇게 뚝뚝 설치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제 다 설치해 놓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죠. 자, 이 카메라가 600kg 정도 되고, 이 맘모스 카메라라는 건데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900년대 초면은 사진이 발명되고 뭐 얼마 안 됐죠. 1900년대 초면은 뭐 지금으로 돌아가도 거의 한 120년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진짜 화질을 위해서 이렇게 큰 카메라를 제작하고, 렌즈는 제가 알아보니까 요게 또 칼자이즈 렌즈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자이즈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이제 꽤 고급 카메라, 뭐 화질을 중요시하는 카메라, 그런 데서는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의 결과물인데, 여기 이제 기차가 이제 들어오는 걸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은 이렇게 이제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상업 사진이다 보니까 엄청 크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 카메라를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지 레이몬드 로렌스는 사진가이면서 이제 발명가예요. 그래서 카메라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판형이 큰 사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발명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진도 만들고, 또 시카고에서 그 지진 날 때 상공에서 찍은 사진도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뭐 대형 카메라를 600m 상공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파노라마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사진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 화질하고는 뗄 수가 없어요. 그죠? 사진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물이나 스냅이나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르가 달라요, 아예. 제가 이제 뭐 항상 이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사진에는 장르가 어마어마하게 나눠져 있어요. 인물 분야에서도 진짜 이런 중형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냥 소형 이제 스냅 또는 뭐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는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중형이 필요한 분야는 장노출 분야에서는 이 카메라를 쓰시는 게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게 이제 중형이라 그러 보면은 좀 이제 많이 못 겪어보신 분들은 야, 되게 느리고 그런 거 아니야? 저도 사실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는 페이지원 뭐 디지털백 같은 거 써봤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이제 디지털이 처음 나올 때 그래가지고 느리고, 카메라 이제 본체 크기도 크고, 디지털 백만 해도 한 이 정도. 좀 전에 보여드린 중형 카메라처럼 중형 카메라 크기에 디지털 백이 달리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건 중형에 들어가지만은 완전히 뭐 6cm 비율이 나오는 이제 중형 포맷은 아니지만은 조금 작은 센서가 들어가도 이제 중형이라고 이제 그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카메라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제가 이제 원DX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원DX가 훨씬 크죠. 자, 그리고 제가 무게를 들어도 이 원DX의 2470이 훨씬 무거워요. 지금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그리고 자, 오디하고 비교를 해봐도, 자, 이건 이제 미러레스가 아니고 오디마크 4예요. 오디마크 4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여기는 지금 쇠로 된 L 플레이트까지 달려 있는데도 무게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예전에 중형이라고 하면은 딱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 뭐 삼각대 받치고 뭐 계속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거 6개월 동안 촬영을 해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스냅을 찍기도 좋고 전천후 카메라예요. 자, 그래서 뭐 스펙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뭐 영상도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이제 나온 지 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5천만 화소고 뭐 이제 뭐 그런데 뭐 이런 거 알려드리기보다 제가 이 카메라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또 풍경 사진이나 장노출하시는 분들이 제일 마음에 들 만한 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T셔터가 있어요. 그래서 T셔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장노출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카메라에 뭐 릴리즈를 달거나 해가지고 장노출을 주잖아요. 벌브를 해서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뭐 2초, 4초, 뭐 내가 10분을 줄 거다, 1시간을 줄 거다 해서 ND 필터를 끼고 거기에 계산을 해가지고 뭐 릴리즈를 달고, 또 뒤에 빛이 안 들어오게 안막을 차광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번거롭게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는 미러리스다 보니까 뒤에 뷰파인더에 빛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또 이 T셔터가 1시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ND 필터 뭐 한 2000, 4000 뭐 이렇게 뭐 1000, 2000 이렇게 껴놓고 T셔터로 그냥 이렇게 쭉 돌리시면 돼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셔터 스피드가 100에 29에 감도 100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이제 T셔터로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ND 필터를 제가 껴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하다 보니까 지금 어두운데, 자, 노출을 대충 맞춰 놓고, 자, 시간을 이렇게 쭉 올리면은, 자, 밝기하고 같이 쭉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자, 1시간, 자, 4분, 8분, 15분, 1시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적정 노출을 맞추면은 지금 이제 여기는 한 8분 정도 나오죠. 그래서 뭐 1시간을 줄 거다 그러면은 1시간을 이렇게 그냥 쭉 올려 놓으시면 돼요. 이 T셔터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뭐 벌브나 릴리즈를 사용하셔도 되긴 되는데, 뭐 릴리즈 귀찮게 가지고 다니고 한 컷 두 컷 찍고 막 ND 필터 계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카메라 안에 이렇게 T셔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ND만 끼면은
노출계가 보인다는 거죠. 노출계가. 그래서 내가 노출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30분을 주고 싶다. 그러면 노출계를 쭉 티셔츠로 놓고 한 30분 정도까지 쭉 돌려놓고 그 다음에 노출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조리개를 개방해도 되고, 노출이 오버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ND 필터를 한 장을 더 끼워도 되고, 장노출 촬영할 때 정말 편해요. 그래서 일반 이런 뭐 DSLR이나 이런 35mm 카메라, 이런 카메라들도 사실 저 티셔터 기능만 있어가지고 뭐 한 10분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정말 편하게 촬영을 할 텐데, 그런 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고급 기술은 아닌데, 아무래도 35mm다 보니까 장노출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촬영을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요런 이제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또 장노출이나 이런 거 아예 특화되게 이제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능도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요거랑 마찬가지로 경쟁이 되는 게 이제 하셀블라드, 좀 비슷한 모델이죠. 하셀블라드 H1D2 모델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샘플도 받아보고 했어요.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거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파일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이 센서 사이즈도 똑같고 화소도 똑같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격은 이게 훨씬 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최저가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420~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바디만. 근데 요즘에 지금 GFX 100V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SLR 클럽도 그렇고 중고나라하고 제가 뭐 살짝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고 매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고 매물이 보증 기간이 1년 남았는데 한 310만 원대, 뭐 300만 원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장노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다른 거를 못 쓰는 건 아닌데, 굳이 뭐 내가 장노출 안 찍고 인물 사진 찍고 나는 풍경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 그런 분들은 제가 요거 말했다 그래가지고 뭐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장노출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에서는 뭐 풍경도 그렇고 장노출도 사실 저는 이걸로 다 찍어 왔어요. 근데 진짜 차이점이 티셔츠의 편리함하고, 좀 전에 보셨죠? 판형이 깡패다. 30분, 40분, 1시간 이상 되는 장노출에서 핫픽셀하고 노이즈가 거의 없어. 35mm에 비해 보면은 1시간 이상 찍으면은 뭐 한두 개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화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이제 장노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50S 쓰시는 분이었었는데, 그 작가님이 이제 저한테 막 얘기해 줄 때, 그 작가님 주변에 계신 교수님들도 이 후지 중형 카메라를 뭐 장노출의 최고의 카메라로 했다 그랬는데, 사실 그때 뭐 저도 반신반의해서 장노출 같은 게 이 중형 카메라가 사실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었는데, 써보고 나니까 정말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셔터가 정말 편하고 노출 계산의 스트레스에서 아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편해요. 그 정도로 편하고 핫픽셀. 그러니까 요게 핫픽셀이나 노이즈는 뭐 야경 잠깐 찍고 장노출 2분 4분 찍는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으시는 분들은 굳이 이쪽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스텝 모드로도 많이 찍긴 하는데, 그래도 뭐 30분 1시간 또 진득하게 찍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것보다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기다리고 그런 분들은 이쪽 카메라가, 이제 후지 카메라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도 뭐 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제주도 갔을 때도 곰지양도 이제 이걸로도 인물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사진 찍을 때에서는 단점을 크게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 웨딩 스냅이나 뭐 이런 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 2개를 사가지고 찍겠다, 그거는 좀 약해요. 그래서 원판 같은 거 찍을 때는 확실히 훨씬 좋을 거예요. 이게 판형이 좋다 보니까. 근데 진짜 완전히 기동성 있게 이렇게 찍는 건 아니고, 저도 서브 정도로 써봤어요. 지금도 이제 웨딩은 보통 이제 1DX나 5D 뭐 이렇게 이제 2개 투바디로 이제 많이 가지고 나가니까, 뭐 그렇다고 또 느리지는 않은데, 뭐 제가 이제 완전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분들은 장노출을 찍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최고의 카메라일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메리트인 게, 이게 새 제품이 거의 430만 원대면은 뭐 요즘에 나오는 미러리스, 캐논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거의 그 가격이죠. 뭐 캐논으로 따지면은 뭐 R5나 이런 거는 벌써 넘어섰고 훨씬 더 저렴하고, 이 중형 카메라가. 물론 R5 같은 경우는 뭐 8K 동영상에다가 뭐 이것저것 기능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전천으로 다 쓸 수 있는 카메라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사진이 조금 정립이 됐고 뭐 이것저것 다 찍는 것보다는 정적으로 해가지고 한 컷 한 컷 찍고 이제 이런 게 정립이 되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메리트가 있죠. 새 거가 430만 원대 모델이면은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 같은 경우도 다 그 정도 가격 하다 보니까 중형 판형을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렌즈도 물론 이 캐논으로 따졌을 때 이제 RF 렌즈들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가격이 뭐 단렌즈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캐논도 이제 만두 같은 경우는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단렌즈는 좀 비싸고 보통 3264 같은 게 한 200만 원 한 중반대 정도부터 그 이하로는 없어요. 그래서 뭐 300만 원대, 20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RF 렌즈 같은 경우도 다 그 가격대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캐논이나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사실 바디는 바꾸고 싶은데 렌즈까지 또 다 바꾸자니 부담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에 계속 또 요거 저번에 한번 청소할 때 나왔는데 요거 이제 리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좀 찍어보고 있는데 요걸 다 찍어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렌즈가 부담이스러워요. 렌즈를 지금 캐논하고 소니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또 이걸 GF 렌즈를 다 쓰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운트 어댑터를 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캐논이나 이런 걸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바디만 뭐 중고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중고로 뭐 지금 보증기간 남은 게 310만 원 막 이러니까 1년 이상 남은 것들이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V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중고나 뭐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은 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디만 사고 어댑터만 사가지고 지금 썼을 때는 크게 문제 없어요. 35mm 모드만 쭉 했을 때는 비네팅 같은 것도 거의 없고 화질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이렇게 비교해봐도 괜찮거든요. 인물 사진도 지금 찍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놓고 봐도 크게 화질 저하가 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도 물론 이거를 이제 뭐 인물 사진 전용으로 이제 찍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시그마 105mm 하고 막 70에 200 같은 거 이제 물려서 찍어봤는데 아주 좋아요. 속도 초점도 빠르고. 근데 물론 저는 요거를 뭐 인물 사진으로 찍는 거는 어차피 1DX하고 이제 뭐 5D 뭐 A7C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쉬운 것도 있고 편한 카메라들이 많은데 굳이 이제 이거를 찍는 거는 조금 더 큰 판형하고 이제 배경 흐림 같은 게 이제 궁금해서 한번 사본 거죠. 원래는 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광각 렌즈 쪽이 제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16mm나 뭐 24mm 삼양 수동 렌즈 그런 걸 사보려고 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촬영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장노출 많이 찍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장노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카메라로 이제 장노출을 1시간 정도로 찍으면은 한 3컷 정도 찍어요. 2컷 반, 이제 2컷 반에서 3컷 정도 찍는데, 그럼 3시간 정도 촬영하는 거죠. 연속도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이제 배터리가 나간단 말이어서 보통 들물, 날물 해가지고, 뭐 물 들어오기 한 2시간 전부터 촬영하고 나갈 때까지 면 배터리 2개로 모자라요. 그래서 GFS 100 모델도 그렇고, 요번에 새로 나온 신형 모델도 그렇고, USB 여기 단자가 있는데, USB-C 타입 단자거든요. 그게 이제 차량에서 충전이 돼요. 근데 요 모델은 이제 가격이 제일 낮은 바디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차량용 충전기나 그런 걸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배터리가 저도 이제 요걸 2개가 갖고 배터리가 보통 하나에 15만 원씩 하다 보니까 배터리도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2개만 있는데 이제 가정용 충전기로 뭐 여행 다닐 때는 분명히 이제 하나씩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듀얼 충전되는 거 뭐 차에서 충전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은 배터리 염려도 없고 장노출 촬영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지금 아시는 분들도 구독자 어느 분들도 이제 이 카메라를 사셔가지고 거의 뭐 사가지고 한 일주일에 2-3번씩 지금 전화를 하고 그러셨는데 아주 잘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만족스럽다고. 그러니까 나는 뭐 전천으로 찍는 게 아니고 풍경이고 정적이고 또 특히 장노출 이런 쪽에 이제 돼 있다. 근데 뭘 계산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런 분들은 뭐 후지 매장이 됐든 가까운데 어디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한번 겪어보세요. 이 T셔터가 얼마나 편한지 한번 겪어보시면은 바로 빠져들게 될 거예요. 제가 미러리스나 이런 것들을 안 사용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조작감 같은 것들도 정말 좋아요. 캐논 쓸 때 정말 몰랐는데 이 사용자 다이얼이나 메뉴 이런 것들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캐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조작하게 다 바꿔버렸어요. 맨 앞에 거는 조리개 다이얼로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고 맨 앞에는 이제 조리개 다이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다이얼을 누르면은 감도를 변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돌리면은 셔터 스피드가 변하고 해가지고 그냥 스냅이나 이런 거 찍을 때도 한 손으로 감도, 조리개, 셔터 스피드 다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버벅거려 가지고 이거 셔터 스피드를 이걸 120의 분의 1초 250분의 1초 뭐 이렇게 계속 변경을 하고 써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T셔터에다 그냥 놓고 보통 실내에서 찍는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 뭐 125나 160 정도 놓고 뭐 조리개는 사실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캐논을 오래 쓰다 보니까 캐논에서는 이런 렌즈에서 조리개를 조절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숙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손이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다가 이제 변경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손으로 잡고 조절하면서 셔터 스피드 조절하고 눌러가지고 감도 변경하고 여기 한 손으로 이제 조작이 이렇게 다 되니까 익숙해지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댑터 마운트링 이런 거 쓸 때는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35mm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돼요. 비네팅이 안 생기려면 비네팅이 생기는 렌즈가 있고 비네팅이 안 생기는 렌즈가 있는데 광각 계열에서는 이제 비네팅이 생기다 보니까 35mm로 렌즈로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다 찾아야 되는데 제일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아예 여기 버튼에다가 이제 딱 박아놨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변환 어댑터 껴가지고 뭐 캐논 렌즈를 딱 쓴다 그러면은 요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35mm로 변환이 돼가지고 정말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가격 대비 비해서 흠 잡을 데가 없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R5하고 GFX 100S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무조건 100S로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 정도 이제 R5하고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100S가 지금 더 비싸죠. 가격대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정도를 염두하고 저한테 여쭤봤을 때는 여력이 이제 되시는 분 같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제 두 개를 놓고 비교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100S로 갈 것 같아요. 이 1억 화소가 이거는 지금 제가 쓰는 요 카메라는 이제 5천만 화소지만은 5천만 화소만 해도 꽤 커요. 디테일도 좋고 막 이제 뭐 장노출로 저 멀리 있는 피사 찍으면은 쭉 당겨서 보면은 뭐 막대기나 이런데 섬세하게 아주 잘 돼 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GFX 100 모델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새로 나온 뭐 같이 1억 화소잖아요. 1억 화소를 모니터에서 당겨 보면은 기가 막혀요. 계속 눌러도 계속 모니터에서 확대가 되면서 그 디테일이 정말 끝내줘요. 파일 하나당 이제 로우 레스트 한 200메가 정도 되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5천만 화소인데 한 100메가 정도 돼요. 그래서 보정하는데 뭐 컴퓨터 사양이 딸리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이제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데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도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i7이에요. i7에 메모리가 64기가 정도 들어가 있고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도 크게 성능을 안 미치는데 208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50R 모델 같은 경우 한 100메가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한 장 두 장 천천히 이렇게 보정하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GFX 100 모델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보정을 해봤는데 뭐 완전히 막 이제 흐림 효과를 준다 무슨 효과 줄 때는 천천히 이제 물론 가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점을 지우고 뭐 밝기 보정하고 이런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00V하고 R5 고민하시면은 그냥 100V로 가셔서 가지고 진짜 파년 큰 중형의 화질을 한번 느껴보세요. 특히 만약에 장노출하고 풍경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뭐 릴리즈 노출 계산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시면은 아우라가 왜 장노출 찍으면서 티셔터가 되는 중형으로 가라 그랬는지 아주 행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제 카메라 요건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GFX 100S 모델이 어떠냐 사야 되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계시는데 그냥 사세요. 이제 35mm 쓰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있어요. 진짜 장노출을 만약에 이제 찍으시는 분이라면은 티셔터 하나만 보고 가셔도 정말 신세계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후지 중형 카메라에서 특징 장노출에 대해서 장점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 단점은 배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하셀 X1D2 같은 경우도 한 800만 원대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요건 이제 반 가격이죠. 그래서 또 하셀 같은 경우는 렌즈가 무조건 다 2배씩이에요. 2배 이상씩 해요. 어떤 경우는 3배씩 차이 나고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도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형을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새로 나온 100S 모델로 뭐 예판이나 지금 예약 걸어가지고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구입을 하시고 또 중고로도 나는 한번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고 파는 이제 뭐 이런 사이트 같은 데 있죠. 요즘 꽤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상태 좋은 거 가서 보셔가지고 뭐 300만 원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저예요. 그래서 나하고 정 안 맞는다 그러면은 중고는 거의 부담이 없죠. 뭐 한 10만 원, 30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 10만 원만 깎아놓고 올려놔도 또 팔리는 거니까 구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은 이걸로 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또 혹시 뭐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쓰는 거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 주세요. 그럼 질문 주시면은 댓글로 달아드리든가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든가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